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계셨어요? 네, 이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도 저는 조심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계속 쓰려고 합니다만은 안 써도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드네요. 네, 2023년 첫 얘기를 무엇으로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요. 제가 얼마 전 읽은 손홍규 작가의 마음을 다쳐 돌아가는 저녁이라는 산문집에 실린 글 중에서 노인에 대한 명상이 이제 그 꼭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노인에 대한 명상은 산문집 전체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이야기의 길이상 이 내용을 3회로 제가 나누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할머니와 더불어 보냈던 터라 내게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노인의 이미지는 할머니다.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돌아가셨다.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무언가가 변해버렸고 적어도 내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게 무엇인지를 천천히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.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도 내 삶의 기착지라 할 만한 이런저런 중대한 변화의 순간들은 많았지만 어찌 보면 내 삶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로 나누어도 될 것 같다. 비록 지금 당신은 내 곁에 없지만 나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당신과 얽힌 추억들을 꺼내 펼쳐보았다. 그러면 이상하게도 지금 겪는 어려움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졌고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행히 미리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게 아닐까 싶어졌다. 당신이 내게 품었던 애정이 특별히 돋아왔던 것은 내가 유일한 손자였기 때문이겠지만 당신이 묻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보통 이상의 정다움이 깃들어 있었고 그런 태도에서는 옛 사람들만이 지녔던 사람에 대한 경외 같은 게 엿보였다. 물론 당신은 이런 일들을 호들갑을 떨거나 유난스럽게 굴면서 하진 않았다. 할머니와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노인의 이미지가 할아버지가 아닌 건 내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머니의 오라버니 넛 할아버지의 인상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. 유일하게 살아남은 할머니의 형제였던 넛 할아버지는 자주는 아니었고 1년에 꼭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왔다. 찾아오는 시기는 나를 받아둔 것처럼 일정했는데 첫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려앉고 헐벗은 나뭇가지 사이로 희고 푸른 하늘이 떠오를 무렵이었다. 내가 지금도 기이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시절 전화는커녕 다른 기별조차 없었건만 오라버니가 오는 날을 틀림없이 알아 그날 아침이면 아버지에게 오라버니가 좋아하는 술을 한 대 받아오길 청하는 거였다. 그런 날이면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점심때 못 미쳐 지게를 진 넛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마련이었다. 지게 작대기를 탁탁 찍으며 눈 덮인 산길을 넘어온 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것도 제대로 된 신도 아닌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은 채 병에 든 술을 한 모금씩 삼키며 허위 단심 넘어왔으련만 힘든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 볼품없이 검게 타고 쭈그려든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며 지게를 내려놓고 토방에 올라서 박 대돌에 내려선 누이의 두 손을 마주 잡는 거였다. 당신들 사이에 별다른 말이 오가지는 않았다. 오라버니 오셨소? 누이 잘 지냈는가? 그러고는 아랫목을 서로 양보하다 비스듬히 몸을 틀고 나란히 앉아 넛 할아버지는 점심으로 술을 마시고 할머니는 오라버니가 지게에 지고 온 꽃감 가운데 하나를 먹었다. 그러고 나면 넛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누이의 손등을 한번 쓸어주고는 다시 지게를 지고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는 것이었다. 아마도 넛 할아버지는 아직도 캄캄했을 새벽에 집을 나섰을 테고 초겨울 짧은 해가 지고도 밤이 이슥해질 무렵에야 그 집으로 돌아갔을 테다. 오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길을 오직 누이의 얼굴 한번 보고 손등 한번 쓸어보기 위해 다니는 이 없어 쌓인 눈에 발목이 푹푹 빠지는 산길을 누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꽃감을 지게에 지고
걸어왔을 넛 할아버지. 가난하고 비참했던 옛 사람들이 보여준 동기간의 우애란 이처럼 무지막지한 구석이 있었고, 넛 할아버지가 왔던 길을 되짚어 가기 위해 우리 집을 나설 때 그 일을 배웅하던 할머니는 서로 우리만큼 고요하기까지 했다. 이 세계가 고독한 이유는 원래부터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함에도 추방당한 기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며, 그처럼 고독한 개인들이 이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세계 역시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할머니와 넛 할아버지는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. 그러기에 넛 할아버지가 저 깊은 산에 담뿍 담겨 더는 보이지 않게 된 순간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고독은 부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고독과 또 다른 고독이 만나 이전의 고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독이 되는 짧은 순간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내게 눈빛으로 일러주는 듯 했다. 네,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동서문학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. 그 모임에서 선홍규 작가를 초청을 해서 사연과 진심을 담은 글쓰기란 주제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산문집을 통해서 글로 읽을 때보다 직접 작가의 음성으로 할머니와 할머니의 그 친정 오빠인 그 넛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한편의 수채화처럼 머릿속에 그림으로 풍광이 그려지더라고요. 지금은 사뭇 짐작하기 어려운 옛 어르신들의 진하고 아름다운 우애, 그런 동기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, 저도 이게 다른 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냥 저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한동안 막 그냥 눈물이 그냥 팍 나오더라고요. 넛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가는 이 할머니 따라서 조문을 갈 때 그 넛 할아버지가 왔던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험하고 먼 길을 그 짧은 시간 누이를 보려고 직접 만든 꽃감을 지게에 지고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이 오누이처럼 어쩌면 이렇게 깊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